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최지연 45세, 전업주부, 남편 강민수 48세, 중견 무역회사 부장, 연봉 1억 5천만 원, 아들 강준호 17세, 고등학교 2학년, 결혼 20년 차, 지연은 성실한 주부였습니다. 20년간 가정을 지켰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응, 고마워. 평범한 아침. 민수는 성실한 남편으로 보였습니다. 20년간 외도 한 번 없었고 가족을 잘 챙겼습니다. 아들 준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드는 우등생이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준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보, 준호 과외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수학이 좀 약해서. 그래, 좋은 선생님 알아봐. 지연은 과외 선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선생님, 대학생 과외. 하지만 마땅한 선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좋은 과외 선생 한 명 알아. 소개해 줄게. 정말? 누군데요? 회사 직원이 추천해 준 선생님이야. 서울대 나왔고 수학 전공이래. 과외 경력도 많고. 와, 좋네요. 연락처 좀 주세요. 민수는 연락처를 줬습니다. 지연은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 부장님 소개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젊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살입니다. 서울대 수학과 나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외 경력은요? 5년 정도 했습니다. 지연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뵙고 얘기할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날 이수진이 집으로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수진은 너무 화려했습니다. 짙은 화장, 타이트한 옷, 높은 하이힐.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입고 와? 하지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수진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집이네. 강남 아파트. 지연은 수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나오셨다고요? 네. 졸업증명서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수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아,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가져올게요. 아, 그래요? 그럼. 지연은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남편이 소개한 사람이니 믿기로 했습니다. 과외비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당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지연은 놀랐습니다. 시세보다 비쌌습니다.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제가 서울대 출신이고 경력도 많아서요. 지연은 고민했지만 아들을 위해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시간씩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계산하면 시간당 10만 원, 2시간 20만 원, 일주일 3회 60만 원, 한 달 240만 원. 비쌌지만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과외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일주일에 3번 집에 왔습니다. 월, 수, 금요일 저녁 7시.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 수지는 항상 화려하게 입고 왔습니다. 짧은 치마, 노출이 심한 옷, 짙은 화장. 과외 선생님이 왜 저렇게 입고 오지? 두 번째 이상한 점. 수지는 준호를 가르칠 때 너무 가까이 붙어 앉았습니다. 지연이 거실에서 볼 때마다
수지는 준호 옆에 바짝 붙어서 가르쳤습니다. 준호는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너무 가까이 앉아서. 그래, 그럼 좀 뛰어 앉으라고 해. 하지만 수지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점. 민수는 수진이 오는 날이면 일찍 퇴근했습니다. 평소에는 8시에 오는데 수진이 오는 날은 7시에 왔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그리고 민수는 수진에게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커피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직접 커피를 타서 갖다 줬습니다. 지연은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 친절하지? 네 번째 이상한 점. 수지는 과외가 끝나면 거실에서 민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분씩. 준호 공부 잘하네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지연이 거실로 나가면 둘은 대화를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저번에 말씀드린 졸업증명서 가져오셨나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제가 깜빡했어요. 이번 주에 꼭 가져다 주세요. 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수진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졸업증명서요? 아, 죄송해요. 이번에도 깜빡했어요. 다음 주에 꼭 가져올게요. 지연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서울대 나온 게 맞나? 어느 금요일 저녁, 과외가 끝났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민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수고했어. 오빠 고마워요. 오빠. 지연은 충격받았습니다. 수진이 민수를 오빠라고 불렀어? 그리고 민수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은 민수에게 기댔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야? 지연은 부엌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날 밤 민수는 샤워를 했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열렸습니다.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수진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대화. 수진 오빠, 오늘 과외비 입금해줘. 민수 알았어. 240만 원 보냈어. 수진 고마워 오빠. 민수 오늘 준호 엄마가 의심하는 것 같던데. 수진 괜찮아. 조심하면 돼. 민수 응. 내일 호텔에서 보자. 수진은 어디 호텔? 민수 강남 L호텔. 내가 예약할게.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더 받습니다. 일주일 전 대화. 민수 자기야, 보고 싶어? 수진 나도 오빠. 민수 내일 과외 끝나고 우리 집 지하 주차장에서 보자. 수진 알았어. 준호 엄마는? 민수 괜찮아. 그 시간에는 부엌에서 설거지해. 안 들켜.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 집에서 더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호텔에서 찍은 사진. 침대에서. 지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용히 원래대로 놔두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과 과외 선생을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했습니다. 이수진의 정체. 나이 28세 이건 맞음. 학력 고졸 서울대 거짓말. 직업 강남 룸살롱 도우미. 근무지 클럽 로얄 강남 소재 고급 룸살롱.
뭐? 룸살롱. 지연은 충격받았습니다. 탐정은 더 설명했습니다. 남편 강민수 씨는 6개월 전부터 클럽 로얄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이수진을 만났고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강민수 씨가 이수진을 과외 선생으로 집에 들였습니다. 클럽 로얄에서는 이수진이 지은이라는 예명을 씁니다. 탐정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룸살롱에서 일하는 사진, 노출이 심한 드레스, 짙은 화장, 술 따르는 모습,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탐정은 호텔 출입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강민수와 이수진의 호텔 출입, 지난 3개월간 총 15회, 주로 토요일 오후, 지연은 기억했습니다. 민수는 토요일마다 회사 일이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금전거래 내역입니다. 강민수가 이수진에게 보낸 돈, 과외비 명목 월 240만 원 3개월 720만 원, 생활비 월 200만 원 3개월 600만 원, 명품 선물 총 500만 원, 총 1820만 원. 지연은 분노했습니다. 룸살롱 여자를 우리 집에 아들 과외 선생으로. 지연은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전직 검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증거가 전부다. 지연은 탐정과 함께 완벽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1단계 녹음. 지연은 집 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소파 및 민수 서재, 지하 주차장, 2주간 녹음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의 대화 마이너스 과외 후. 민수 자기야, 오늘 너무 예뻤어. 수진 그래요, 오빠? 민수 응. 오늘 저녁에 호텔 갈까? 수진 좋아요. 근데 오빠, 준호 엄마 의심 안 해요? 민수 괜찮아. 그 여자 바보야. 20년간 속여도 모를걸. 지연은 녹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라고. 나를. 지하 주차장에서의 대화. 과외가 끝난 후 수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5분 후 민수도 담배 피우러 간다며 나갔습니다. 실제로는 지하 주차장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민수 자기야, 보고 싶었어. 수진 나도요, 오빠. 키스하는 소리. 민수 오늘 과외비 받았지? 수진은 240만 원. 고마워, 오빠. 민수 이번 주말에 명품 가방 사줄게. 수진 진짜? 에르메스? 민수 응, 뭐든지 사줄게. 수진 오빠 최고. 2단계 사진 증거. 탐정은 민수와 수진을 미행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 에로텔 체크인. 오후 6시 체크아웃. 사진 호텔 로비에서 손잡고 걷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모습. 룸살롱. 민수가 클럽 로얄 방문 주 2회. 수진을 지목하여 불러서 술 마시는 모습. 사진 민수 무릎에 앉아있는 수진. 명품 쇼핑. 민수와 수진이 함께 명품 매장 방문. 에르메스 가방 구매 500만 원. 사진 수진이 가방 들고 기뻐하는 모습. 총 사진 200장 이상. 3단계 재정 증거. 지연은 민수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클럽 로얄 월 300만 원 3개월 900만 원. 호텔 월 200만 원 3개월 600만 원. 명품 500만 원. 수진 계좌 이체 월 440만 원, 과외비 240 생활비 200. 총 3,440만 원 3개월간. 3개월간 3,440만 원을 룸살롱 여자한테. 어느 날 지연은 아들 준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과외 선생님 어때? 준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선생님이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쳐줘. 그냥 옆에 앉아서 핸드폰만 봐.
뭐? 그리고 너무 가까이 앉아서 불편해. 그래서 성적은? 솔직히 안 올랐어. 오히려 떨어졌어. 지연은 확인했습니다. 준호의 성적. 과외 시작 전 전교 8등, 과외 3개월 후 전교 25등.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과외를 제대로 안 가르쳤구나. 준호가 더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선생님이랑 아빠가, 응? 어느 날 복도에서 봤는데 둘이 껴안고 있었어. 지연은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응, 나 보자마자 떨어졌지만 분명히 봤어.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야? 지연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탐정은 수진의 과거도 조사했습니다. 이수진의 과거, 출신 지방소도시, 학력 고등학교 졸업 대학 진학 실패, 20세 서울로 상경, 카페 알바, 22세 룸살롱 입문, 2328세 클럽 로얄에서 근무, 특이사항 기혼 남성 전문, 결혼한 남자들이 돈이 많다고 주변에 말함. 탐정은 수진의 동료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클럽 로얄 동료 A. 지은 수진이는 기혼 남성만 골라서 만나 돈 많이 뜯어낼 수 있다고. 특히 집에 들어가서 과외 선생 행세하면서 더 많은 돈을 받는다고 자랑했어. 클럽 로얄 동료 B. 지은이가 이번 단골은 대박이라고 했어. 부장급이고 아내가 순진해서 과외 선생으로 집에 들어갔다고.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받는다고 자랑했어. 지연은 분노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거야. 증거를 모두 확보한 지연은 민수와 대결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저녁 준호를 외할머니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지연은 증거를 꺼냈습니다. 호텔 사진, 룸살롱 사진, 녹음 파일, 금전거래 내역. 이게 뭐예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 룸살롱 여자를 우리 아들 과외 선생으로 들인 거예요? 지연아, 이건 오해야. 오해? 3개월간 3,440만 원 쓴 게 오해예요? 지연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수 목소리 괜찮아. 그 여자 바보야. 20년간 속여도 모를걸.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미안? 20년 결혼 생활을 바보 취급한 게 미안으로 끝나요? 나 정신이 나갔었어. 수진이가 유혹을 해서. 유혹? 당신이 먼저 룸살롱 갔잖아요. 지연은 클럽 로얄 출입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6개월간 주 2회, 한 번에 150만 원씩, 총 900만 원. 그리고 수진을 집에 들인 것도 당신 아이디어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아, 용서해줘. 용서? 당신, 우리 아들 앞에서 그 여자랑 껴안았어요. 뭐? 준호가 봤어요. 복도에서. 민수는 충격받았습니다. 준호가 봤어? 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지연은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해요. 지연아, 저는 더 이상 당신과 못 살아요. 지연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수진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지연아, 그러지 마. 당신은 입 닥치고 있어요. 지연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내일 과외 시간에 오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좋아요. 내일 봬요. 다음 날 저녁 7시, 수진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한 옷차림. 안녕하세요.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과외 안 해요. 얘기 좀 합시다. 수지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대결 시작. 이수진 씨 앉으세요. 수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증거 파일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서울대 수학과 나오셨다고 했죠? 네. 그런데요. 거짓말이죠? 지연은 수진의 학력 조회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수진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직업이 뭐죠? 과외. 선생님. 아니죠. 룸살롱 도우미죠. 지연은 클럽 로얄 근무 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근무지 클럽 로얄 강남 소재 룸살롱. 예명 지은. 직급 도우미. 수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지연은 호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침대에서 찍은 사진. 이것도 과외예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지연 씨, 죄송합니다. 죄송? 당신, 계획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죠? 지연은 수진 동료의 증언을 보여줬습니다. 지은이가 이번 단골은 대박이라고 했어. 부장급이고 아내가 순진해서 과외 선생으로 집에 들어갔다고.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 우리 아들 과외를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게 우리 아들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전교 8등에서 25등으로. 지연은 준호의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은 과외를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거죠? 수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 받았어요? 뭐가요? 내 남편한테 3개월간. 지연은 금전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과외비 720만 원, 생활비 600만 원, 명품 500만 원, 룸살롱 900만 원, 호텔 600만 원, 총 3,320만 원, 3개월간 3,320만 원. 맞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우리 아들 앞에서 내 남편이랑 껴안았죠? 수지는 놀랐습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 아들이 봤어요. 복도에서.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가 봤어요? 네. 17살 아들이 자기 아빠가 과외 선생이랑 껴안는 걸 봤어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수지는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적 대응 통보. 지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수진 씨, 저는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뭐로요? 사기죄. 당신은 서울대 졸업이라고 거짓말하고 과외비 7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당신이 내 가정을 파괴했으니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수지는 떨었습니다. 얼마나 청구하실 건가요? 1억 원. 1억. 3개월간 당신이 받은 돈의 3배예요. 적당하죠? 수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건 당신 문제예요. 법원 판결 나오면 급여 압류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지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클럽 로얄에 민원을 넣을 거예요. 당신이 손님을 유혹해서 사기쳤다고. 그러면 저 해고될 거예요. 당연하죠. 당신이 한 짓의 대가예요.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우면 남의 가정 파괴해도 돼요?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수지는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를 봤습니다. 오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지는 쓸쓸히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 준호의 반응. 수진이 나간 후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준호는 모든 대화를 방에서 들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준호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준호야. 아빠는 룸살롱 여자를 우리 집에 들였어요. 나한테 과외 선생이라고 속이고. 준호는 울었습니다. 나는 그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빠를 믿었어요. 근데 아빠는 나를 이용해서 그 여자를 집에 들인 거잖아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아빠 편 안 들어요. 엄마 편이에요.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둘이 잘 살아요. 지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 측 변호사 법무법인 정혜, 최고의 가정법 전문가, 민수 측 변호사 중급법률사무소, 법정, 판사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증거 제출. 지연 측 변호사 피고 강민수는 6개월간 룸살롱을 다니며 도우미 이수진과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수진을 자기 아들의 과외 선생으로 집에 들였습니다. 증거 제출. 호텔 출입 기록 15회. 호텔 침대 사진. 룸살롱 출입 기록. 녹음 파일 30개. 금전 거래 내역 3개월간 3,320만 원. 이수진 학력 위조 증거. 준호 성적 하락 증명서 8등 25등. 판사는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고, 이를 인정합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룸살롱 여자를 아들 과외 선생으로? 믿을 수 없어. 3개월에 3,320만 원? 판사도 놀란 표이었습니다. 피고는 룸살롱 도우미를 자신의 아들 과외 선생으로 집에 들였고 3개월간 3,320만 원을 지급했습니까? 네. 그리고 아들이 있는 집에서 불륜관계를 지속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자료 청구. 지연 측 변호사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합니다.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룸살롱 도우미를 아들 과외 선생으로 집에 들여 가정을 유린했습니다. 17세 아들은 아버지와 과외 선생이 껴안는 것을 목격했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증거 준호의 심리 상담 기록. 준호는 현재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판사 피고의 행위는 가정 파괴를 넘어 미성년 자녀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위자료 3억 원을 인정합니다.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억? 재산 분할. 현재 재산. 아파트 12억 강남. 예금 2억. 주식 1억. 총 15억. 지연 측 변호사 원고는 재산 분할로 10억 원을 청구합니다. 민수 측 변호사 판사님, 법적으로 재산 분할은 50%인데 왜 10억 원입니까? 지연 측 변호사 피고는 3개월간 3,320만 원을 불륜 상대에게 사용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정상 분할 7억 5천만 원에 추가로 2억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판사 인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10억 원을 지급하라. 양육권.
지연 측 변호사 양육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있습니다. 아들 준호도 어머니와 살기를 원합니다. 증거 준호의 의사 확인서. 준호 17세 의사. 저는 아버지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살겠습니다. 판사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최종 판결. 판사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 이혼을 인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10억 원을 지급하라. 4.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한다. 5. 피고는 양육비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 총 13억 원을 6개월 내에 지급하라.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3억. 어떻게? 법정 밖. 법정이 끝난 후 민수는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제발. 13억은 너무 많아. 당신이 3개월에 3,320만 원 쓴 것도 많아요. 준호도 아버지를 차갑게 봤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 편 안 들어요. 준호야, 아빠가 한 짓의 대가예요.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떠났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지연은 수진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 사기죄 고소. 혐의 학력 위조 서울대 거짓말로 과외비 720만 원 편취. 결과 기소유예 초범이라 기소유예 처분. 하지만 전과 기록 남음. 2. 손해배상 청구. 청구액 1억 원. 판결 5천만 원 지급 명령. 수지는 5천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3. 클럽 로얄 민원. 지연은 클럽 로얄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귀업소 직원 이수진의 명 지은이 손님을 유혹해 사기를 쳤습니다. 클럽 로얄 측은 조사 후 수진을 해고했습니다. 이미지 손상 우려. 즉시 해고. 수진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수진 28세. 클럽 로얄 해고. 사기죄 전과. 5천만 원 빚. 취업 불가능 전과 기록. 수진은 결국 다른 지방 도시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룸살롱 업계는 좁았습니다. 이수진? 강남에서 사기친 그애? 쟤 받지 마. 문제 생겨. 수진은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 월급 200만 원. 하지만 법원 압류 50% 100만 원 실수령. 그중 5천만 원 비덜 50만 원 변제. 남은 돈 50만 원. 비참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소식은 회사에 퍼졌습니다. 강민수 부장이 룸살롱 여자를 아들 과외 선생으로 집에 들였대. 뭐? 진짜? 응. 법정에서 다 드러났어. 회사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강 부장님, 동료들이 민수를 피했습니다. 한개월 후 민수는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강민수 부장님, 회사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예퇴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시겠습니까? 민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예퇴직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 말로 퇴직 처리하겠습니다. 민수는 48세에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하지만 지연에게 13억을 줘야 했습니다. 민수는 재산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12억 매각, 예금 2억, 주식 1억 매각, 퇴직금 1억 5천만 원, 총 16억 5천만 원. 지연에게 지급, 위자료 3억, 재산 분할 10억, 총 13억, 남은 돈 3억 5천만 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 3천만 원, 이사 비용 500만 원, 기타 500만 원, 실제 남은 돈 2억 5천만 원, 그리고 양육비 월 200만 원은 계속 내야 했습니다.
민수는 48세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팔았으니 작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월세 100만 원, 양육비 20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월 지출 450만 원, 2억 5천만 원으로는 약 4년 정도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48세, 명예퇴직, 스캔들.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적합한 인력이, 연령이 20곳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 건강 악화,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고혈압,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분, 스트레스성 우울증입니다. 약을 드시고 상담 치료를 받으세요. 비용이 얼마나? 약값 월 10만 원, 상담 회당 15만 원입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계속 나가네. 민수는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아빠야, 무슨 일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서. 저는 아빠 보고 싶지 않은데요. 준호야, 한 번만 만나줘. 싫어요. 제발. 아빠가 한 짓 생각해 보세요. 룸살롱 여자를 우리 집에 들이고 저한테 과외 선생이라고 속이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빠 때문에 우울증 걸렸어요. 지금도 상담 치료받고 있어요. 민수는 충격받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몰랐어.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지 마세요. 아빠는 저를 이용해서 그 여자를 집에 들인 거잖아요. 준호야, 양육비나 제때 보내세요. 그것만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지연은 50세가 되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받은 돈, 위자료 3억, 재산 분할 10억, 총 13억. 지연은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남 아파트 8억 작지만 좋은 위치, 남은 돈 5억.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전업주부였지만 대학 때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지연은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투자금 2억 원. 카페 이름 새로운 시작.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후 카페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월 수익 300만 원. 1년 후 카페는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월 수익 500만 원. 지연은 성공했습니다. 아들 준호의 회복. 준호는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회복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1년 후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많이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다, 준호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준호는 공부도 다시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이 다시 올랐습니다. 전교 25등, 전교 5등. 1년 만에 성적을 회복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전교 5등 했어. 정말? 우리 아들 최고야. 지연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준호의 대학 합격. 1년 후 준호는 19세가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과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정말? 축하해, 준호야.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준호야. 민수는 준호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척을 통해서. 준호가 서울대에. 민수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서울대 합격했다며. 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최고야. 아빠, 저는 아빠 덕분에 합격한 거 아니에요. 응? 엄마 덕분이에요. 아빠가 우리 가족 망가뜨렸을 때 엄마가 저를 지켜줬어요. 준호야. 그리고 아빠, 제 합격 축하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를 아빠로 생각하지 않아요. 준호야. 그렇게 말하지 마. 아빠는 제게 과외 선생이라며 룸살롱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저는 그걸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울었습니다. 3년 후 지연은 53세가 되었습니다. 카페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2호점까지 냈습니다. 월 수익 1,000만 원. 지연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남자가 왔습니다. 박성훈, 55세. 대학 교수? 따뜻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무엇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성우는 자주 카페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연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카페 분위기가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운영하세요? 네, 직원들과 함께요. 대단하시네요. 6개월 후 성우는 지연에게 고백했습니다. 지연 씨, 저 지연 씨를 좋아합니다. 지연은 놀랐습니다. 교수님, 저도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자녀는 없고요. 저는 지연 씨 과거는 상관없어요. 지금의 지연 씨가 좋습니다. 지연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진심이었습니다. 6개월간 성우는 지연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지연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교수님이 좋아요.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축복. 지연은 아들 준호에게 성훈을 소개했습니다. 준호야, 소개할 사람이 있어. 누구세요? 박성훈 교수님. 엄마가 사귀고 있어. 준호는 성훈을 봤습니다. 따뜻한 미소. 안녕하세요, 준호 씨.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는 성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빠랑은 다르다. 진짜 좋은 사람 같아. 엄마, 저는 찬성이에요. 정말? 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지연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민수는 53세가 되었습니다. 5년간 백수로 지냈습니다. 2억 5천만 원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월 450만 원 12개월, 5년 2억 7천만 원. 중간에 알바로 2천만 원 벌었지만 부족. 돈은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월세도 낼 수 없었습니다.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 40만 원. 하지만 양육비 200만 원은 계속 내야 했습니다. 법원 명령이었습니다. 민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53세, 경력 단절 5년.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찾은 일,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1만 원, 하루 8시간 8만 원, 한 달 240만 원, 양육비 200만 원, 고시원 40만 원, 남는 돈 0원, 식비도 제대로 못 썼습니다. 편의점에서 폐기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건강 완전 악화, 야간 근무 5년, 건강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당뇨, 고혈압, 디스크, 병원비도 제대로 못 냈습니다. 환자분,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돈이, 그래도 건강은 챙기셔야죠. 민수는 약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준호의 결혼. 5년 후 준호는 27세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지연과 성훈 지연은 2년 전 재혼이 주최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초대 안 할 거예요. 그래, 준호야. 내 결혼식이니까 내가 결정해. 민수는 결혼식장 밖에서 멀리 지켜봤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아들, 예쁜 신부. 하지만 자신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인데 나는. 민수는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마지막 만남. 결혼식 일주일 후 준호가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빠, 한 번만 만나요. 정말? 네. 마지막으로 민수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준호야, 결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빠가 결혼식에 못 가서 미안해. 괜찮아요. 제가 초대 안 한 거니까. 침묵. 아빠, 오늘 온 이유는 말씀드릴 게 있어서예요. 응? 양육비 이제 안 받을게요. 정말? 네. 저도 이제 돈 벌고 결혼도 했으니까. 아빠도 힘드신 것 알아요.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하지만 아빠. 준호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준호야, 아빠는 제가 17살 때 룸살롱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그리고 저를 속였어요. 미안해. 저는 그 일로 우울증 걸렸고 1년간 치료받았어요. 그 트라우마는 평생 남을 거예요.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아빠,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준호야, 아빠 건강 챙기시고 잘 사세요. 준호는 떠났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민수는 63세가 되었습니다. 10년간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63세가 되자 편의점에서도 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령이. 민수는 국민연금으로 연명했습니다. 월 70만 원, 고시원 40만 원, 식비 25만 원, 기타 5만 원,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혼자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정부 지원 요양원에 신청했습니다. 대기자가 많았습니다.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고시원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옛 친구들도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지연의 성공. 반면 지연은 6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카페 사업은 대성공했습니다. 5개 지점으로 확장했습니다. 연 매출 10억 원, 연 수익 3억 원, 지연의 자산, 아파트 15억 시세 상승, 카페 자산 10억, 현금 5억, 총 30억, 남편 박성훈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요? 좋아요, 여보. 두 사람은 여유로운 노후를 즐겼습니다. 준호의 성공. 준호는 37세가 되었습니다. 대기업 부장, 연봉 2억 원.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엄마, 손주들 보러 오세요. 그래, 곧 갈게. 지연은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주들 이쁘다. 준호는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힘들 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해요. 준호야, 엄마가 카페 시작하고 저를 키우고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준호야. 민수의 최후. 5년 후 민수는 68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정부 지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혼자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지원 요양원.
작고 낡은 곳이었습니다. 4인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면회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방문. 어느 날 준호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 강민수 씨 계신가요? 403호에 계십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아빠. 민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 아빠는 제가 17살 때 룸살롱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그리고 저를 속였어요. 미안해. 그 일로 저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요.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꿔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준호야. 아빠 좀 도와줄 수? 안 돼요. 아빠가 선택한 삶이에요. 대가를 치르세요.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준호야. 아빠,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건강하세요. 준호는 떠났습니다. 민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민수의 죽음. 2년 후 민수는 7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양원에서 혼자. 사인 당뇨 합병증.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참석자 요양원 직원 1명. 준호도 지연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유산 없음. 국민연금 미지급액 50만 원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민수는 쓸쓸히 화장되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승리. 반면 지연은 70세가 되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남편 성훈과 여전히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자산 35억 원. 아들 준호는 대성공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연봉 3억 원. 손주 셋. 어느 날 지연은 남편과 산책을 했습니다. 여보, 민수가 죽었대요. 그래요? 언제? 작년에. 요양원에서. 장례식에 가셨어요? 아니요. 갈 이유가 없었어요. 침묵. 여보, 후회 안 해요? 뭐래요? 민수랑 결혼한 것.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그 경험 덕분에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요. 성우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